오늘 또 잘 보면 여러분의 돈이 보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이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으로 내용이 길어져서 제가 못 다뤘던 내용, 즉 테슬라가 다른 자동차 회사를 압도적으로 눌러버린 혁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경쟁사보다 수년이 앞서 있다라고 얘기할 때 바로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뭐 예를 들면 자율주행 기술 있을 수 있죠. 또는 BMS, 즉 배터리 관리 기술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배터리 관리 기술 얘기를 하니까 문득 떠오르는 바로 코나가 있습니다. 네, 전기차 불도나고. 네, BMS 때문이라는 말도 있고, 현대는 아니라고 하고, 국토부도 아니라고 하고, 네, 모두는 BMS 추측이라고 하지만, 전문가가 알겠죠. 뭐 여튼 이 BMS 관리 기술 때문일까요? 뭐 여튼 테슬라가 다른 회사보다 앞서 했을 때 BMS다, 자율주행 기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순식간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확실히 인정합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통합 ECU는 테슬라가 자신들보다 앞서 있다라고 순순히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통합 ECU가 무엇이고 이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ECU가 뭐지? ECU가 뭘까요, 여러분들? ECU는 자동차의 하드웨어가 발전하면서 성능 향상 또는 연비 향상, 그 다음에 안정성 향상 등을 위해서 이를 세부적으로 이 하드웨어를 컨트롤하면 더 좋겠다라는 그 필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즉 ECU는 이것을 일렉트로닉 컨트롤 유닛, 전자식으로 차를 제어하면서 이것을 컨트롤하는 거죠. 이러니까 차는 자동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지금은 너무나 당연해진 이슈, 없다는 것이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만, 노이비가 소년 시절일 때만 해도 이슈가 없는 게 더 낫다는 아재들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죠. 요즘에는 차에 컴퓨터가 들어가서 엉망이야. 뭐 그도 그런 것이, 지금도 좀 연식이 오래된 차들은 여러가지 이슈 종류들이 있는데 이슈에 에러가 떠서 계기판에 각종 경고등이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흔합니다. 중고차를 샀을 때 오래된 차들 같은 경우는 경고등 안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사실 뭐랄까요, 또 경고등이 떠서 불안한데도 그냥 타는 경우도 흔했고요. 뭐 그냥 타는 것도 흔했고요. 그죠? 그냥 타도 뭐 딱히 큰 불편함이 없기도 합니다. 왜냐면 딱히 또 이게 그렇게 큰 개입을 지금만큼 하지는 않는 경우도 있고, 뭐 여튼 오래된 차들을 운전하시는 경우라면은 아마 제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실 거예요. 80년대까지만 해도 이슈가 없는 자동차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 은근슬쩍 지나가면서 최초로 자동차에 이슈를 도입한 게 푸조였나 이랬는데 폭스바겐이에요. 60 몇 년도인가에 처음에 도입을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시중에 있던 차들도 80년대까지만 해도 이슈가 없는 자동차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여기 볼까요? 현대 엑셀 광고 한번 볼까요? 네. 지금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멋진 스타일, 뜨거운 가슴으로. 자, 컴퓨터 제어 다중연료 분사 방식이 나오죠. 이 컴퓨터 제어가 바로 ECU입니다. 그러니까 엔진의 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컴퓨터가 제어하는 엔진 탑재한 게 아니라 엔진의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는, 이때만 해도 ECU가 그래서 엔진 컨트롤 유닛이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엔진만 컨트롤하는 것부터 도입이 돼서, 그쵸? 그래서 ECU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ECU 도입이 굉장히 참신했던 거죠. 또 현대차가 ECU를 독자 개발을 시작한 것은 심지어 2000년대에 이르러서입니다. 현대캐피코에서 ECU를 처음으로 2000년대가 돼서야 독자적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 ECU가 자동차 한 대, 때로는 100개가 넘어갈 만큼 보편적이죠. 그 ECU가 없는 건 말이 안 되는 그런 자동차가 돼버린 겁니다.
이슈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기서 걸렸어.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BS, 뭐 TPMS, VDC 다 안전에 관련된 것들이네, 그죠? 이런 것들도 다 이슈의 일종입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 이제 뭐 연료를 어떻게 직분사 방식이니 뭐니 여러 가지 것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이슈와 관련 있는 것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슈에 붙어 있는 것이라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100개가 넘는 게 자동차에 붙어 있죠. 네, 그리고 테슬라는 이 이슈를요 단 4개로 줄였습니다. 몇 개요? 단 4개. 자, 두 번째, 테슬라의 통합 이슈 6년의 기술 격차. 바로 테슬라 올해들을 설레게 하는 AP 하드웨어 3.0. 다 아시죠? 잠깐 아까 제가 오늘 이 영상의 배경화면으로 놨었던 바로 이 AP 오토파일럿 하드웨어 3.0이죠. 네, 3.0까지 출시됐는데요. 이 오토파일럿 하드웨어와 3개의 바디 컨트롤러가 테슬라 통합 이슈의 전부입니다. 혹시 테슬라가 다른 자동차 회사보다 기술적으로 한 6년을 앞서 있다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바로 통합 이슈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통합 이슈 때문입니다. 이를 ICU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ICU 즉 Integrated Central Control Unit, 즉 통합 제어 유닛이죠. 네, 바로 통합 이슈의 다른 이름이 ICU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ICU라고 하면 통합 이슈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자, 어쨌든 왜냐하면 여러분들 당시 자동차 업체들은 이 통합 이슈의 등장을 2025년 이후에나 실용화가 가능하다고 봤었어요. 근데 테슬라가요 이미 2019년 초에 오토파일럿 하드웨어 3.0 도입과 더불어서 통합 이슈를 적용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업계에서 테슬라를 보고 6년이나 업계에 앞서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쵸? 그러니까 자신들이 얘기했던 통합 이슈를 6년 후에 가능하다고 딱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면 자율주행 이런 거 자기 자신들의 로드맵이 있었고 따라잡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이건 좀 놀란 거예요. 진심으로 놀란 거예요. 자, 그게 금방 따라잡겠지. 그쵸? 그러나 2020년이 끝나가는 마당인 지금 또 통합 이슈를 도입에 힘을 쓰고 있는 다른 자동차 회사들 저는 보이지가 않네요. 통합 이슈로 가는 길이 요원합니다. 자, 세 번째, 그럼 통합 이슈의 장점은 무엇이냐? 장점이 중요하죠. 첫째, 문제가 생겼을 때의 해결 접근 방법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자, 볼까요? 자, 봅시다. 제가 여러분들 이 급발진이라는 것이 있죠. 급발진의 여러 가지 원인들이 아직까지는 뭐 밝혀지지 않았다고들 하기도 하죠. 사실 노이비는요, 이 이슈 대표적인 이슈의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 급발진이라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 복잡한 이슈가 서로 얽혀 있으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또 이게 이슈 때문에 급발진 생긴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이 있기도 한 겁니다. 자, 볼까요? 물론 노이비는요, 대부분의 급발진 의심 사례는 운전자의 과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차량 자체의 결함이 급발진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주목할 점은 이슈의 등장과 함께 급발진 사고라는 게 대두됐다는 겁니다. 그쵸? 그러나 지금과 같이 이슈가 이렇게 많아진 상황에서 과연 어떤 것이 주된 원인인지, 이슈가 100개가 넘는데 어떤 것이 주된 원인인지를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잠깐 비춰볼까요? 꽈서 볼까요? 자동차를 정비할 때 가장 짜증나고 열받는 것이 바로 문제 원인을 못 찾는 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품을 아세이로 가라. 아세이. 통으로 간다는 거야. 이슈도 그래요. 이슈 문제가 생기면 이슈를 아세이로 가요. 근데 이게 문제의 원인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비싸요. 이게 굉장히 비쌉니다. 이슈가 일단 비싸고요. 컴퓨터니까 비싸지. 그리고 또 비싼 데다가 공인비도 비싸요. 부품도 비싸, 공인비도 비싸. 노이비가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요. ABS 경고등에 불이 들어왔어, 계기판에. ABS도 이슈의 일종이잖아요. 당연히 누굴 찾아가요? 정비사를 찾아갔죠. 제가 정비사를 찾아갔죠. 그랬더니 정비사님이 하시는 말이 이거예요. 보세요. ABS 모듈을 갈아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원인이 아닐지도 몰라. 자, 보세요. 이게 원인이 아닐지도 몰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일단 ABS를 사서, 보통 재생품을 사고 그래요. 오래된 차들 ABS를 사서 교체해도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래도 이게 정비 순서인데 그래도 한번 해볼래? 이러시는 거예요. 이해됐죠? ABS를 사서 일단 교환해 보는 거야. 그래놓고 경고등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것을 본다는 게 경비 순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건데 해볼래? 이렇게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ABS 모듈을 갈았어요. 경고등이 안 없어졌어요. 이유는 뭐였을까요? 앞바퀴 브레이크 센서가 오류였어. 그래서 고쳤습니다. 정리해볼까요? 통합 ECU는 그러한 문제 접근에서 이 경우의 수가 굉장히 줄어든다는 겁니다. ECU의 경우의 수가 굉장히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 통합 ECU는 문제 접근에서 경우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정비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 장점. 부품 공급망에서 자동차 회사가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통합 자동차 안에 ECU가 한 50개가 있어. 만약에 50개 있다면 상당수 중복이 되겠지만 말 그대로 50개의 공급 라인이라는 의미와 같겠죠. 테슬라는 자신들이 설계하고 자신들이 생산을 맡길 수 있어요. 근데 통합 ECU의 힘이에요. 자신들이 공급 라인을 자신들이 설계하고 자신들이 생산 맡기기 때문에 굉장히 우월하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현재 AP 하드웨어, 그러니까 오토파일럿 하드웨어 3.0의 경우에는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삼성전자에서 생산하고 있어요. 설계는 테슬라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외계인이라고 불리는 짐 켈러라는 분이 디자인하고 떠나버렸죠. 만약에 부품이 이렇게 많다면 이렇게 직접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자동차도 제가 아까 2000년대쯤에 현대 계열사인 현대캐피코에서 부품을 만들어서 판다고 이슈 제작한다고 했죠. 근데 현대자동차는 지금 또 보쉬나 만도 이런 데서 많은 이슈를 제공받고 있고요. 뭐 현대 오트론이니 캐피코니 여러 곳에서 이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캐피코 이런 데서 이슈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트론, 여기 뭐 전자제어 분야의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오트론, 그쵸? 주요 고객 다 자기네들이야. 현대기아, 그죠? 현대기아. 그 다음에 캐피코도 현대자동차가 주주사고요. 자기는 잘 살아는 거죠. 전자제어 시스템 개발하는 거. 현대에서 만드는 자체 기술을 만드는 바로 그건데, 얘네들이 이렇게 제작을 해도 아직도 독일 기술을 못 따라잡아요. 그러니까 통합 이슈는 더더욱 어렵겠죠. 자, 하나라도 부품이 빠지면, 그죠? 하나라도 부품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차를 만들 수가 없어요, 자동차는. 그러니까 빠른 공정을 위해서도 통합 이슈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당연히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쵸? 공급 라인이 적으니까요. 자, 셋째, 테슬라가 직접 커스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테슬라에서 최근에, 자, 보면은, 이거 오토파일럿 하드웨어인데, 자, 뭐 플랫폼 전쟁이 셀프 나오는데, 지금 테슬라가 여러가지 지금 자율주행들 기술 쭉 나오죠. 지금 제가 몇 개 좀 빼먹었는데, 잠깐 순서, 다시 찍기 귀찮아. 지금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제가 기술 수준이 6년 앞서했다고 했던 그 증거자료가 바로 이거예요. 보죠. 일본의 니케이 BP 프로젝트 팀이 모델 3를 분해하고 봤더니 토요타 폭스바겐보다 6년 앞서했다. 그게 뭐예요? 통합 ECU와 MCU 등. 바로 이런 거죠. ECU와 MCU. ECU와 MCU 이 기술들이 6년이 앞서했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바로 이게 바로 테슬라가 앞서 있는 바로 그겁니다. 그쵸? 자, 여러분들이 보면은 자율주행 여러 가지 것들 기술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테슬라는요 자체 개발한 칩을 만들죠. 근데 테슬라는 이걸 가지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하드웨어 스펙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오토파일럿 하드웨어 3.0은 이미 굉장히 강력한, 테슬라가 얘기하기를, 그리고 실제 연산 능력으로도 굉장히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리고 이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구동하는 소프트웨어는 지금 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OTA로 계속 수정이 되고 있어요. 그죠? OTA로 계속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테슬라의 FSD 베타, FSD 리라이트 있죠? 그죠? 자, FSD 리라이트 다른 회사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ECU, 통합 ECU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테슬라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어떻게 자신의 하드웨어로 구축한 소프트웨어를 자신들이 커스텀했다고 하는데 아예 소프트웨어를 리라이트 해버리는 거야. 새롭게. 바로 이게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바로 그거죠. 그렇죠? 자, 완전히 새롭게 쓰는 겁니다. 자, 그 결과 지금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나오고 있죠. 저도 이거에 대해 다룬 영상이 있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것이 ECU는 이제는 하드웨어 그 자체라기보다는 이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죠. 그쵸? 전자식으로 제어하는 거니까 소프트웨어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걸 건들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ECU 매핑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ECU 하드웨어에 대한 이 하드웨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최적화된 소프트웨어 작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테슬라는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본인들이 직접 설계한 ECU를 쓰니까.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효율적인 통합형 ECU를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역으로 생각해보면은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다 보면은 또 역으로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다 보면은 또 하드웨어 스펙에 대한 고민을 자동차 회사가 직접 하게 되겠죠. 그럼 직접 더 성능이 개선된 ECU를 또 만들 수 있어요, 테슬라는. 그래서 벌써부터 오토파일럿 하드웨어 4.0의 스펙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결국 테슬라가 ECU를 직접 설계하고 만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항상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테슬라가 자동차 플랫폼을 만들었죠. 스케이트보드 형태로. 스케이트보드 형태로 만들어서 다른 회사 다 따라했더니 기껏 나 이제 그거 안 써 안녕 하고 떠나버렸죠. 통합 ECU도 그래요. 통합 ECU도 3.0 지금까지 통합 ECU 모델을 만들어줬지만 또 다른 회사가 따라갈 때쯤이면은 테슬라는 하드웨어 오토파일럿 하드웨어 4.0을 또 만들어버리는 이런 식인 거예요. 자, 네 번째, 차량 원가 하락에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차량 가격에서 ECU가 차지하는 비중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차량 가격에서 ECU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에서 40%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5천만원짜리 차라면 2천만원 정도가 ECU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동차 업계 보면 플라스틱 부품 쪼가리 하나 아껴가지고 원가 절감하죠. 뭐 소나타가 최근에 뭐 아시죠? 그 트렁크 손잡이도 안 달았다 막 이런 얘기해서 원가 절감이다 얘기했잖아. 원가 절감이다 아니든 간에 플라스틱 부품 쪼가리 하나라도 아낀단 말이에요. 그렇죠? ECU 구매하는 돈을 타업체에 그대로 상납하는 자동차에서는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이제. 그죠? 바로 이게 ECU를 통합하고 나아가서 자신이 그 통합한 ECU를 설계하려는 이유입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동차 업계의 시름이 커지죠. 전기차 배터리 가격도 30에서 40% 정도가 배터리 가격이에요, 현재. 전기차가 넘어가면서. 배터리 가격이 그렇게 비싸잖아요. ECU도 30에서 40%야.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은 통합 ECU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어. 배터리도 외국 다른 벤더한테 받아야 돼. 대체 뭘 팔아서 돈을 벌려?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점점 단순 설계 조립 회사로 바뀌는 겁니다. 테슬라는요, 배터리도 직접 만들거나 아니면은 자동차 회사들한테 압박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슈퍼갑이야. 왜? 만들기도 하고 많이 사기도 하니까. ECU도 자기들이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오늘 이 자료 정보가 돈이 되는 정보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바로 통합 ECU가 자동차 업계의 답이었고 테슬라가 그 길을 선도하고 있어요. 자, 마무리할까요? 자, 정리해볼게요. 통합 ECU에 대해서 그동안 알아봤습니다. ECU를 이렇게 독자적으로 통합해서 설계하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 설계할 수 있는 자동차 회사가 테슬라 말고 또 있습니까? No. 자동차 회사들은 이미 테슬라처럼 할 수 없다는 말을 던지고 있어요. 자,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할 수 없다는 말을 던지고 있어요. 할 수 없어. 자, 우리 기술로는 테슬라 자동차의 컴퓨터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 자, 유수의 자동차 회사들도 적게는 2년, 길게는 6년 이상 늦춰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년은 누가 얘기한 거냐면요, 아우디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건 좀 믿지도 않아요. 저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2년이나 6년이란 차이도 실제보다 많이 축소해서 얘기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동안 ECU를 만들던 전통의 강호 독일 자동차 회사들은, 독일 회사들, 그리고 이걸 사용하던 독일 자동차 회사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동차 회사가 ECU를 직접 설계하고 이를 통합해서 자신 주도권을 갖는 것, 그게 바로 테슬라가 통합 ECU를 다른 자동차 회사들보다 먼저 도입하고 개발을 시작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자동차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과 다 연결이 돼요. 다시 얘기하면 BMS도 ECU예요, 여러분들. 맞죠? BMS도 ECU입니다. 전자제어 장치잖아요. 자, 오토파일럿도 ECU잖아요, 이제는. 테슬라가 이렇게 또 앞서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사이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노이비였습니다. 끝!